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오늘 같은 지금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 흐린 날에 아마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어깨 어때요? 라는 제목으로 어깨의 건강 유지법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하면은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시나요? 저런 어깨들이 먼저 떠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회를 창립하신 저희 어른들의 말씀인데요. 어깨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우리나라에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네 어깨에 달렸다. 책임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어깨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노견, 고속도로의 노견자의 견자가 어깨 견자잖아요. 이렇게 여유나 포용의 아량도 견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고요. 어깨동무, 사랑하는 연인의 어깨에 기대요. 저는 어깨 이런 우정과 사랑을 표현할 때도 어깨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어깨를 견준다, 평등, 평화 이런 데에서도 어깨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어깨너머 배운다처럼 이렇게 역경을 이기면서 노력하는 이런 데도 어깨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어깨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관절의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이에요. 이 얘기는 좀 더 사회학적으로 요즘처럼 앞뒤 좌우 여러 명이 사이좋게 공평하게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어깨란 관절의 중요성은 척추 이하 중에서 가장 높은 관절로서 나름대로 좋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깨 관절의 날 건강강좌는 저는 매년 3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매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회와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이 항상 매년 이런 어깨 관절의 날 건강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이름 자체가 견주관절, 어깨랑 팔꿈치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이고, 2000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국제학회를 개최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학회예요. 나름대로 이런 학회 자체에서 올바른 진료, 연구, 교육을 하지만 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국민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저희들의 학술단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어깨 관절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년 3월 마지막 주를 어깨 관절의 주간으로 잡아서 모든 큰 병원들, 작은 병원들에서 이런 건강 강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또 어깨 지킴이로서 나름대로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아시다시피 대개 성인의 20%는 일생 중에 한두 번 이상은 어깨 통증을 겪는다고 되어 있고, 평균 유병률이 한 10% 이상이니까 꽤 높은 병이고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스포츠나 이런 컴퓨터 때문에 이런 일을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급격한 노령화, 우리나라 현재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인 전반적인 연세가 높아지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2018년도에 180명 정도, 매년 한 20%씩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 250만 명 정도가 외래를 방문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환자고요. 전체 질환 중에 22위, 정형외과 질환 중에 4위니까 상당히 높은 빈도이고, 이것 때문에 사용된 의료 급여가 4,300원이니까 엄청난 돈이 어깨 관절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균 한 매년 3-4%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서 작년에 250만 명, 한 4-5년 후에는 300만 명의 환자를 저희 병원에서 치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입원 환자 역시 연간 13만 명으로 전체 질환의 8위, 정형외과적 질환의 2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많은 환자들이 어깨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역시 급격히 빨리 증가되고 있어서 작년에는 한 9만 건 정도가 시행이 됐어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 내시경을 하는 이런 수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공관절도 연간 작년에는 5천 건 정도가 시행됐는데, 이는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전형적으로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관절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수술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환자가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환자들은 얻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쉽게 얻어지고 많이 얻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습득 경로가 인터넷의 요소는 최근 전부 다 뭐 SNS 아니면 인터넷 물어보세요 유튜브에 전부 다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이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된 치료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들어보면 다 내 증상이랑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대더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놓치고 나면 시기를 놓치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깨는 물론 체중을 부어서나 움직이거나 하는 관절은 아니지만 손을 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관절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깨 기능이 좋지 않으면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는 아주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숨 쉬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따라서 단순히 어깨가 아픈 것이 정말 어깨가 아픈 것인지 딴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재작년에 저희가 다기관 연구를 시행했어요. 대학병원과 정형외과 전문병원들 한 300명여 명의 환자들을 조사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의원급과 병원급 또 전문병원급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방문한 병원이나 아픈 기간이나 정도가 심함에 따라서 많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쓰시더라고요. 500만 원? 제가 봤던 환자분들은 대학 교수셨는데요. 2천만 원을 쓰고 저한테 오셨어요.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수술할 필요가 없는 50개월 환자인데 잘못된 치료라기보다는 좀 불필요한 치료 때문에 2천만 원을 쓰시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이만큼 지출 비용이 사회경제학적으로도 매우 낭비인 거죠. 보통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두세 군데 이상의 병원을 들렀다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 7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출하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대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통증 클리닉이 잘못됐다, 뭐 재활이나 한의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정형외과가 아닌 데서 치료를 받고 진료 과목에 정형외과가 써 있어도 그 원장님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요새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정형외과인 줄 알았지만 실제 전문의는 다른 과의 전문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다른 병원을 거치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 적당하지 않은 치료를 여러 번 받으신 후에 오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술과 보존적 치료를 전부 다 같이 알 수 있는 정형외과가 저희들은 훨씬 더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분 동안은 가장 어깨에 흔한 병,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어깨에 흔한 오십견,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석회성 건염, 그 다음에 요새 뭐 이렇게 거북목 이런 4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질환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모든 어깨 질환에 필요한 치료 및 예방 운동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십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십견 너무나 유명한 병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말이 되게 어렵죠. 동결견, 굳었다는 거예요. 굳은 병, 굳어있는 병이란 얘기인데 이건 일본 말이래요. 50대 가장 많다고 그래서 50견, 40견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깨가 아프면 이건 50견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혹은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동결견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어깨가 안 움직이고 아픈 거예요. 정상적으로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니까 빨가면서 이게 이런 관절막이 들러붙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운동 범위가 줄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 아프고 머리를 빗거나 숟가락질을 하거나 지갑을 꺼내거나 속옷을 입거나 관절 범위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2가지 증상이 오십견이에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질병일 수도 있지만 현상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 문자 조금만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파요. 범위만 가동이 되면 그러니까 더 안 움직여지고 더 아프고 더 굳고 이런 일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깨가 굳으니까 아프고 아프니까 안 쓰고 안 쓰니까 더 굳고 더 아파지고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몇몇 가지 오해, 50견이니까 50견? 그렇지 않아요.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생겨 20견도 있고 80견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50견이 가장 많아요. 50대가. 하지만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모두 50대가 가장 많지만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50견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양쪽 어깨에 생길 가능성도 높고 딴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아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평상시에 이런 당뇨를 위한 이런 그런 에어로빅 운동 이외에도 어깨를 스트레칭하고 관절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꼭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또 하나가 자세예요. 요새 뭐 스마트폰, PC 이런 것 때문에 자세가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오십견이 유발되고 촉발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50견인데 뭐 50견이니까 뭐 좀 지나면 다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오십견이 단계적으로 아프면서 굳고 이게 풀리면서 정상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렇지만 실제 많은 환자분들은 이러한 동통기, 굳는 거, 해동기가 다 믹스돼서 나타나고 실제로 오십견 환자의 50%는 10년이 지나도 관절 각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십견으로 간주해버리면 그 속에 숨어있는 회전근개 파열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 수술이 필요한 병인 회전근개 파열을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십견인 것이면 좋겠으나 오십견이 아닌 다른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학회에서 자료를 조사한 다기관 연구에서 보면 병원에 오십견이지만 이것 때문에 병원에 제대로 온 경우가 9개월이 있어요. 남성분들이 더 늦어요. 10개월 정도, 여성분들은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들르지 않으시고 어깨가 아파도 혼자 인터넷 보고 찾아보고 대강 운동하시고 그냥 이것저것 뭐 민간 치료하다가 병원에 온 게 이만큼 늦게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할 병이면 이만큼 치료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수술은 정말 1년에 제가 50견 수술, 1년에 제가 평균 한 수술 600개 정도 하는데요. 한 700개 수술 중에 50견 수술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만큼 50견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서너 가지의 스트레칭은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드는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제가 환자들한테는 안아드리고 있고 나중에 알려드린 저희 홈페이지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스트레칭, 특히 굳어져 있으신 분들은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픈 팔에 팔꿈치에 어깨가 아프시면 허리를 써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누워서 하시거나 등과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하셔야 돼요.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팔을 이용해서 들어주는 거죠.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양손을 깍지를 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변형된 방법으로 양쪽을 다 운동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반대편 손을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팔을 위로 올리는 운동입니다. 조금은 아플 때까지 버텨주셔야 되고 그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 낀 아플 때에서 한 5초, 10초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다시 천천히 내리셔야 돼요. 이때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게 1번 운동이에요. 앞으로 드는 운동. 2번 운동은 안으로 팔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기. 대표적으로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눕거나 벽에 기대서 딱 붙어서 하세요. 아픈 쪽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에서 팔꿈치는 편 후 정상 팔로 아픈 팔의 팔꿈치를 잡고 정상 측 어깨 방향으로 서서히 당깁니다. 아플 때까지 눌러주시는 거고 대표적으로 아프면 허리를 쓰기 때문에 누워서 하셔야 되는 운동이에요.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 벽에 붙어서 하시거나.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이게 두 번째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바깥으로 돌리는 운동이에요. 돌리기.
이 방법은 누가 운동을 도와주시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시행합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쫙 팔을 벌려주는 베개를 거예요. 베지 않은 천천히.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시행합니다. 부부끼리 하시다가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종종 머리 뒤로 봤는데 깍지를 낀 상태에서 하지만 주변 천천히 가죽이 지그시 아픈 쪽 팔의 아프게 팔꿈치를 눌러주는 게 아래로 중요하고요. 서서히 눌러줍니다. 항상 반대쪽을 비교해 보시면 반대를 목표로 반대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이때 반대편과 통증이 있을 같이 될 수 최대 있도록 관절 똑같은 범위에 범위가 도달한 될 수 후 있도록 5초에서 천천히 10초간 지그시 하는 거예요. 유지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너무 성격이 급하셔서 이 동작을 하루아침에 될 수 10회씩 없어요. 반복합니다. 일주일, 열흘, 한 달을 목표로 천천히 만약 단계적으로 하셔야 운동을 되고 도울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할 수 서서 없을 때는 시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뒤로 모서리에 깍지를 낀 이용해서 상태에서 벽에 모서리에 앞쪽 이용해서 팔의 팔꿈치 쭉 안쪽을 제껴주는 벽에 대어 고정한 후 이런 몸통을 방법의 앞쪽으로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밀어줍니다. 부부싸움을 하시고 난 날에는 이때 다음 날은 이렇게 통증이 혼자 있을 때까지 하시게 최대 관절 세 번째 범위에 운동이 도달한 바깥으로 후 돌리는 운동이에요. 5초에서 첫 번째 위로, 10초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 세 번째 바깥으로, 이 동작을 네 번째는 가장 힘든 운동인데 열중시어 동작이에요. 팔 안쪽으로 돌리기. 이거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프로야구 특히 유현진 선수처럼 투수들은 맨날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다른 건 다 되는데 뒷짐지는 게 안 돼서 고생을 하세요. 엉덩이는 벽에 닿아야 야구 선수들이 하는 운동이고 이게 가능하다면 옆으로 누우셔서 지금 그림처럼 설명을 들으세요. 네. 앞으로 나오게 하여 몸이 약간은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아픈 팔과 몸통이 90도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상태에서 정상 쪽 손으로 아픈 쪽에 팔이 안으로 내려 팔꿈치가 내려오거나 하지 않게 90도를 유지하면서 니은자 모양으로 꺾이도록 해야 돼요. 이때 아픈 쪽 어깨가 바닥에서 들리는 뒤에 있는 어깨가 이게 아프다 보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들리지 않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때 서서히 통증이 있을 서서히 때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최대 손바닥이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바닥에 닿아야 돼요. 5초에서 반대랑 비교해 10초간 보시면 유지합니다. 아프신 쪽이 얼마나 안 이 좋은지를 알 수가 동작을 있어요. 10회씩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수건이나 짝대기를 이용해서 아픈 팔을 아래로 해서 천천히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할 수 있고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최대한 아플 때까지 가서 유지하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5초 정도 내려오시는 거고 오른쪽 어깨가 마냥 아프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팔을 뻗어주기 힘드시면 오른쪽 어깨에 지렛대처럼 이렇게 타올을 걸쳐서 내릴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더 쉬울 수 있고요. 좀 수건이 힘드시면 이런 짝대기, 우산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고무줄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 고무줄로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고무줄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의 효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스트레칭 4가지 위로 들고 안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열중시에서 뒤로 올리고 이 4가지를 습관화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아플 때까지 5초 10초를 한 번으로 봤을 때 10번이 한 세트예요. 이걸 하루에 3번에서 5번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항상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아니고 1, 2, 3 최대 범위에서 5초 10초 유지하시고 약간은 아파야 돼요. 약간은 아프실 정도의 통증을 갖고 하셔야 되고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하시기 전에 아니면 씻으시거나 무슨 뭐 찜질방에 가시거나 뭐 반신욕을 하실 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운동 끝낸 다음에는 좀 쿨다운이라고 그러죠. 보통 차게 해주면 아픈 게 좀 훨씬 줄어들고 호전되었어도 이건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십견의 예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큰 카테고리는 젊은 사람도 어깨가 통증이 심한 이유가 이런 근막 통증 증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데가 아픈 거예요. 목 뒤가 아프고 등짝이 아프고 날개뼈가 아프고 여러 군데 아픈 통증 포인트가 생겨요. 대개는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런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자세. 보세요. 흔히 보는 여러분 혹은 자제분들 자세죠?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여러분들도 당장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안 가립니다. 요새는 어떤 일도 있냐면 이러고 계단 내려가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시로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옵니다. 우리 편의를 위해서 개발된 기구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일 자체도 모두 컴퓨터화되고 PC하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다 보면 힘을 주고 과도한 긴장, 부적절한 휴식. 대표적인 원인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습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뭐 근막 통증 증후군, 스마트폰 어깨 증후군, 거북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북목 얘기 많이 듣지만 이런 자세 뭐 흔히 있죠. 어깨가 목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지고 늘어나고 쪼그라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어요. 평상시의 자세에서 귀와 어깨 라인은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오른쪽 사진은 귀가 앞으로 나와 있죠. 이게 2.5cm보다 귀가 먼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자세가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자세는 귀와 어깨가 일자선이어야 돼요. 셀프 체크해 볼 수, 혼자 자가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깨 환자들이 훨씬 더 늘었어요. 따라서 자세를 바로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다 같은 것, 자세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치료는 약물과 주사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이 되는 습관과 자세를 해결하지 않으면 약 먹고 주사 맞고 좋아졌다 또 나빠져요. 자꾸 반복되는 일은 뭔가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 치료, 병원에서 주는 거 이외에 훨씬 중요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세를 잡고 있는, 일단 자세, 바른 자세.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 스마트폰은 항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앉아서 보실 때는 이 왼쪽과 같은 그림은 안 좋아요. 목을 20도 이상 굴곡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20도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각도기 갖고 다니면서 잴 것도 아니고. 보통은 내 목의 주름, 턱의 주름이 잡힐 정도면 2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모니터나 핸드폰을 항상 멀리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내 이 턱의 주름이 이중으로 안 잡히는 그런 각도를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도 꼬거나 하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충분히 다리를 바닥에 접지하고 목이 2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즉 두턱이 되지 않게 자세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풀어야겠죠. 거북목이나 아주 쉬운 운동들 많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어깨를 돌리는 이런 슈러깅 운동만으로도 우리 옛날에 국민체조 했었던 것처럼 어깨를 회전시키고 구부리는 운동뿐만 아니라 천천히 앞뒤로 어깨를 돌리는 운동도 이런 근육들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푸시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푸시업을 중간에 멈추는, 이게 푸시업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등짝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힘들면 무릎 꿇고 하셔도 돼요. 무릎을 꿇고 하셔도, 이건 더 힘들 수 있죠. 무릎을 꿇고 하셔도 이 등짝 근육이 강화될 수 있고,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나눠주는 건 벽 짚고 푸시업 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보통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시키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5초에서 10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처음 보통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그러면 중요한 팔꿈치를 것은 저렇게 벌리면서 하게 돼요. 일반적인 팔굽혀펴기처럼 팔이 옆으로 벌어지면 안 돼요. 저런 식으로 팔꿈치를 벌리면서 하게 되면 대흉근이나 다른 근육들이 강화돼요. 우리가 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오므리고 등짝에 있는 견갑골을 모으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강화됩니다. 벽 짚고 푸시업을 하거나 의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의자를 이용해서 뻗치기 운동. 이때는 당연히 의자는 바퀴가 달린 건 안 돼요. 다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운동할 때도 쭉 팔을 필 때도 등짝에 있는 이런 견갑골들이 서로 모아지게 하는 힘을 주면서 하시면 이런 자세도 교정되고 어깨 주변 자세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이런 운동들, 항상 자세 습관, 일하시는 습관, 핸드폰이나 PC를 보시는 습관을 고치시고 현재 문제가 있다면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환은 사실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충돌이니까 뭐가 충돌이냐? 어깨는 위에 천정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팔을 들고 대개 앞으로 90도, 옆으로 한 90 정도 더 들면 위에 있는 천정뼈, 견봉이라는 천정뼈에 어깨의 힘줄이 딱 이렇게 닿아요.
자꾸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힘줄이 위에 있는 뼈에 충돌이 되면서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 힘줄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충돌증후군이고, 물론 환자분에 따라서 위에 있는 천정뼈가 구부러지거나 삐쭉하면 더 닿겠죠. 자세가 안 좋아지면 요런 모양의 어깨뼈가 요런 식으로 어깨 날개뼈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이거랑 같이 돼요. 그래서 파열이 더 생겨요. 따라서 자세 유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충돌증후군은 궁극적으로 염증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염증이 조금 닳아지고 헤어지면서 부분 파열, 전층 파열, 완전히 끊어져서 말려 들어간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질병 스펙트럼이에요. 초기에서부터 아주 말기까지 자꾸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힘줄이 똥 끊어져 가지고 말려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왜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뼈의 모양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세가 드시면서 힘줄로 가는 혈액 순환이 좀 안 좋아져서 끊어지기 쉽게 되는 상태로 바뀌고, 이런 뼈의 모양 때문에도 물론 있지만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시는 운동, 예를 들면 배드민턴, 수영, 또 직업적으로 무슨 자동차 정비공, 과수원 하시는 분들, 헤어 미장원도 이발소에서 일하시는 분, 전부 다 이런 90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힘줄이 끊어질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뼈를 깎아야 되냐? 무조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의 많은 부분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뼈가 튀어나와서 힘줄을 막 갈아먹고 있으니 뼈를 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600-700개 수술하지만 예방적으로 뼈를 깎는 수술은 거의 안 해요. 한 50견만큼이나 안 해요. 그 이유는 뼈를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돌의 예방 자체는 운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방해야 돼요. 회전근개 파열은 아까 50견과는 달리 통증은 있어요. 아까 50견은 뭐였죠? 통증 플러스 관절이 굳은 거였죠. 회전근개 파열은 충돌증후군은 통증은 있어요. 근데 통증이 대개는 90도 근처에서 있어요. 50견은 끝에 가면 아프거든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 한 90도 근처에서 아프다가 좀 더 들 수가 있고, 다 들고 나면 안 아파져요. 끊어져 버리면 힘이 약한 일이 생겨요. 아까 50견이랑은 다르죠. 여러분의 증상만으로 다를 수 있어요. 물론 회전근개 파열에 50견이 동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50견이나 충돌증후군은 아픈 각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50견이랑은 달리. 증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근데 다들 생각하시는 게 힘줄이 끊어졌는데 팔을 어떻게 들어요? 힘줄이 끊었다고 다 못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못 들 수도 있지만 주변에 다른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흔하게는 하나나 2개, 심한 경우는 3개 정도가 끊어지기 때문에 다른 근육이 있으니까 들 수도 있고, 처음엔 못 들었다가도 나중에는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못 드는 걸로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깨 질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아픈 정도가 내 병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도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내가 별로 아픈 것 같지 않아도 꼭 수술을 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안 아파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끊었으면 바로 해야 되나요? 여쭤보시면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시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증상,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직업, 활동도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는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은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을 해요. 저희 몇 년 전에 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통 힘줄이 끊어지면 1년에 4mm씩 커진다고 돼 있어요. 평균. 따라서 부분 파열이 저렇게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말려 들어갈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커지니까 매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수술하지 않으실 분들은. 커지면서 어깨가 굳어서 50견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50견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꼭 봐야 되는 거고, 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느냐?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흔히 비유를 하는 건데 여기 툭불, 우리 한우는 툭불이 최고죠. 적절히 지방이 섞여 있어야 돼요. 8번, 9번이 맛있는 고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깨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8번, 9번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 근육이 하얀 지방으로 다 바뀌어버리면 꼬맬 수가 없고 꼬매놔도 다시 틀어지거나 기능을 못해요. 따라서 지방이 차면 안 돼요. 툭불이 되기 전에 저등급일 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쪼그라들고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수술하지 않으면 수술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수술해야 될 일이 많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게 꼭 중요합니다. 봉합 못하면 다른 수술을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서 충돌증이나 힘줄 파열은 아까 말씀드렸죠? 85%, 90%는 일단은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운동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에요. 내회전 운동과 이 외회전 운동이 중요한데 내회전은 워낙 다른 근육들이 세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외회전 근력 운동을 강조를 하고 이것처럼 고무줄을 벽에 걸어놓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양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하세요. 이 외회전 근력 운동을 하시면 위에 있는 천정뼈와 회전근개의 충돌을 예방할 수, 이게 좀 벌어지거든요. 충돌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운동을 밥 먹고 5분, 10분씩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 바쁘면 이 하나만 하세요. 외회전 하나만. 이 운동을 하신 후에 보통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고무밴드를 이용한 외전 운동을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 이런 운동을 먼저 하시면 충돌이 더 되겠죠. 이 3번 요 운동을 먼저 하시고 충분히 강화된 회전근개를 가지고 이 운동이나 이 운동을 하셔야 어깨가 괜찮으신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오십견 치료나 관절 범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전제 조건이에요. 운동을 하라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스트레칭은 별로 운동을 안 봐요. 뭐라 그러죠? 몸풀기 운동, 워밍업 정도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어깨는 특히 관절 범위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관절 범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 근력 운동, 고무줄 운동하면 염증이 더 심해져요. 운동 많이 했어요. 뭐 아령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고무줄. 회적 50견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근력 운동은 아무 소용이 없고 더 아파집니다. 충분히 스트레치 된 후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고 근력 운동은 아프지 않게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운동에.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제가 어제도 외래에서 환자 봤는데 거의 환자분이 우셔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는데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50견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그래서 운동을 하시라고 뭘 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운동을 잘못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을 막 섞어서 자기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꼭 스트레칭 먼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근력 운동, 단계적으로 가시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은 레이저 치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지만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째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수술이 위험하거나 힘들진 않아요. 이렇게 아까 튀어나온 뼈를 깎아서 튀어나온 뼈를 밋밋하게 평평하게 해주고 끊어져, 보시면 튀어나온 뼈가 이렇게 평평하게 됐죠. 끊어진 힘줄을 나사 같은 걸 박아서 이렇게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거를 수술한 다음에 찍은 MRI에서 보면 잘 붙어있게 되죠.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 파열의 크기에 따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런 보조기를 찹니다. 이게 좀 힘들고 불편해요. 환자분들이. 그 다음에 단계적인 재활운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50견 치료운동 또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2주째 실밥 뻗고 일상생활 조금씩 하면서 힘을 100% 쓰는 건 보통 평균 6개월 정도를 보면 모든 스포츠를 다 하시라고 그래요. 원하시는 골프, 테니스, 탁구 다 하실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서서히. 쭉 반대팔은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방치되면 수술 없이 할 수 있어요. 주사로 다 돼요. 회복돼요. 재생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술을 미루다 수술하기 싫으시죠? 저도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이분처럼 왼쪽 팔은 다 정상적으로 들 수 있는데 오른팔을 못 들어요. 회전근개 힘줄이 하나도 없으면 팔을 못 드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특수 인공관절을 사용해서 관절을 바꾸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공관절은 힘줄을 꼬맬 수 없으니까 무릎이랑 이 고관절, 힙이랑 달리 밖에 있는 삼각근이라는 회전근개가 없어도 밖에 있는 삼각근이라는 그런 큰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게 하는 인공관절이에요. 이런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병은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이 많이 잘못된 치료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응급실에 오는 어깨 아픈 병 중에 하나예요. 뭐 사고나 뭐 외상 제외하고선 너무너무 아픈 거죠. 너무너무 아픈. 갑자기 별것도 안 하고 다친 것도 없는데 어제 김장 조금 하고 어제 이사 조금 하고 뭐 어제 잠깐 대청소한 거밖에 없는데 밤을 자다 깨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정도예요.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의 급심한 통증. 가장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균이 들어간 뭐 그런 화농성 관절염과 통풍 그리고 석회성 건염이에요. 어깨에서는. 그 정도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저희 학회에서 한 걸 보면 역시 50대에 가장 흔하지만 여성이 많고 또 양측성인 경우도 꽤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비율이 있고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분만통을 10으로 봤을 때 평균 7점 정도의 통증이 매우 아프죠. 매우 아픈 통증이고요. 대개는 급성도 있지만 만성 통증도 상당히 많고 강직이 동반돼서 즉 오십경이 동반돼서 만성으로 아픈 경우도 많고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잘 때 아파요. 무릎이나 허리나 뭐 고관절이 아프면 대개는 주무실 땐 편하거든요. 체중 부하가 안 되니까. 근데 어깨는 체중 부하가 안 되고 중력이 없어지니까 더 아픈 거예요. 아까 충돌 증후군도 중력이 없어지니까 어깨하고 저 회전근개하고 위에 있는 천정뼈가 더 가까워지니까 더 아파져요. 밤에 아프니까 잠을 못 자니 환자 생활이 더 안 되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충돌 증후뿐만 아니라 이 석회성 건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아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재밌는 것은 이런 환자들 500명 중에서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안 하신 분들이 거의 90%예요. 보통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크기까지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회전근개 가장 흔히 생기고 이런 식으로 치약처럼 보이기도 하고 분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치약이나 분필이 이런 힘줄에 있다는 거예요. 드물게는 많지는 않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회전근개 보통 엑스레이에서 딱 이렇게 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꼭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셔야 될 오해 중에 하나는 석회를 꼭 없앨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연히 찍은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석회는 없애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간다면 굳이 없애기 위해서 뭔가의 내시경 치료나 충격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증을 없애는 통증을 없애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충돌 때문에도 석회가 생긴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석회가 생기거나 석회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될 때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 아파요. 아플 때 통증을 조절하시면서 어깨가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그 염증이 소실되면서 석회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이 생기는 거예요. 석회가 남아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플 때 필요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하면서 관절 유지 운동을 하시고 마지막에 충돌 예방 운동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게 되면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수술해서 석회만 뺄 수 이렇게 쉽게 눌러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감자를 캐듯이 석회를 빼면서 힘줄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보신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80-90%예요. 그래서 쉽게 수술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모든 석회를 제거하는 것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 목적은 아니고
석회는 남아있어도 괜찮다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주세요. 즉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아프다면 생각해 볼 것이고 치료 꼭 없애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몇 가지 저희가 4가지 질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알겠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수술적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진단을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깨 아픈 것이 50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생활 습관을 좀 고치시는 게 좋아요. 자세 뭐 제가 몇 번을 강조했고요. 의자도 약간 푹신한 것보다는 좀 저처럼 딱딱하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팔을 걸쳐놓는 게 훨씬 좋아요. 의자에다가 팔을 얹어놓는 게 좋겠고 엉덩이는 깊숙이 빼시면서 다리를 꼬거나 하지 마시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이런 자세가 훨씬 중요하고요. 운전할 때도 핸들의 아래쪽과 위쪽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핸들의 아래쪽은 어깨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핸들의 위쪽은 충돌 자세죠.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래쪽에 핸들을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 때 4,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항상 모든 일은 너무 오래 반복하지 마시고 중간에 쉬셔서 자세를 바로하시고 스트레칭 한두 번 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고요. 요즘 주무실 때도 침대 베개를 많이 높게 안 하시는 것 많은 분들이 하는데 내가 자는 습관이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낮은 베개를 옆으로 누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목은 꺾인 자세로 7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습관에 맞게 베개 높이를 조절해야 되고 낮은 베개를 재시더라도 베고 주무시더라도 옆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두시면 옆으로 누울 때도 목이 꺾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무실 때 자세 역시 어깨의 통증에도 통증을 예발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팔만 쓰게 되지만 뭐 양쪽 팔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고 아플 때 술 한잔 하는 것은 염증을 더 초래합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여러분들 잘 안 지키십니다. 운동 전에는 따뜻하게 운동 후에는 차게 하는 게 좋겠고 또 우리나라 분들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만 이게 좋대더라 하면 다 우르르 이걸 하고 이게 좋대더라 하면 우르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잘 습관화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러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어깨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시면 오늘 보신 여러 가지 그 동영상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년 전에 수술 받고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감사합니다. 네, 좋다는 얘기 좋습니다. 아주 많이 치료하셔서 운동하셔서 좋아졌다고. 사실은 수술해서 좋아진 것도 저는 되게 좋지만 제 외래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 외래 환자의 80% 이상은 수술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대로 운동법을 알고 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병원에서 1년간 화성세월을 했어요. 정확한 진단 및 원인 치료가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1년, 수술하고 1년쯤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재활을 2달 정도 못하다가 밴드로 왜 회전을 했는데 왜 삐그덕거리는 걸까? 아직 약해서 그래요, 근력이. 재활 과정에 좀 쉬시게 된 경우가 있다면 근력은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력은 약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육이 좀 종아리가 얇아지거나 근력이 약해지는 건 금방이에요. 하지만 이게 돌아오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예전 하셨던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의 레벨보다는 더 약하게 단계적으로 하셔야지 도와질 겁니다.
아마 같은 정도의 운동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데 조금 낮은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 운동이 어깨 충돌 증후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충돌 증후군을 예방할 운동은 고무밴드로 하는 외회전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적으로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스트레칭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게 잘 돼야 충돌 예방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어깨 운동은 항상 1번 오십견 예방, 오십견 치료 운동을 오십견 예방 운동, 오십견 치료 스트레칭 네 가지를 통해서 관절 범위를 만들고 두 번째 충돌 예방 운동을 하는 거고 원하시는 스포츠나 무슨 피트니스나 R형 푸시업은 아프지 않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연골도 달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연골 다른 거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연골이 달아서 즉 골관절염으로 아픈 경우는 사실은 이 근력 운동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깨 관절이 굳지 않게 스트레칭 하시고 회전근개 충돌 예방 운동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어깨는 물론 연골이 다른 골관절염에는 그런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병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골관절염과는 골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 나빠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말씀드린 두 가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운동을 따로 다녀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그냥 집에서 하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물론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하셔서 도움이 되면은 받으시는 게 좋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 가서 하고 그걸로 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4번씩, 5번씩 하시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고무밴드 운동도 밥 먹고 5분씩 하라는 이유가 우리 식사하시는 거 안 까먹잖아요. 때가 되면 하시는 것처럼 식사하시면 꼭 이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원에 가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죠. 체계적으로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의 방법과 중요성을 안다면 평상시에 습관화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라는 거고 필요하면 가셔서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병원만 의존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이상한 치료를 하셔서 2천만 원이나 쓰시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볼게요. 다음에 오늘은 치료받고 좋아하셨다는 글을 쓰신 분들이 많아서 좋네요. 누워서 최인영 님이 올리셨는데 이거 실명 얘기해도 되겠죠? 누워서 운동할 때 팔을 머리 위에서 옆으로 방향을 회전할 때 뭔가 걸리는 듯한데 아파도 운동이 될까요? 이게 전형적인 충돌 자세예요. 위에 팔을 들었다가 옆으로 돌릴 때 어떻게 돼요? 충돌 자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90도라 그랬죠? 이때는 안 아픈 거예요. 여기서 뭘 하시다가 안 아픈데 이렇게 내릴 때 아파요. 걸리는 느낌 뜨그덕 하고 아파. 이게 충돌이에요. 이게 충돌이에요. 근데 이 자세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거나 이게 안 되거나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십견이 동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을 이루는 네 가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따로따로 해서 각도를 확보하고 충돌을 예방할 운동, 말씀드린 외회전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시면 충돌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돼도 뻐그덕거리거나 아파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돌이 되시는 거예요. 최인영님의 현재 증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굳었는지 확인하시고 굳었으면 스트레칭, 아프게 굳지 않았다면 회전근개 운동을 밥 먹고 5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시고 회전근개 파열이랑 충돌 증후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들으셨습니다. 수영을 하니까 없어졌어요. 좋아요. 수영은 사실은 좋은 운동이에요. 허리, 고관절, 무릎, 어깨 다 좋아요. 게다가 물에서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효과도 있어요. 아주 좋은 운동인데 지금처럼 적절한 운동을 하셔가지고 회전근개 강화돼서 아픈 게 없어지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그걸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저병이나 배영은 충돌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병과 배영에서 아프면 그 저병과 배영 영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충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평영 정도나 자유형은 몸을 같이 틀기 때문에 좀 더 충돌을 덜 될 수 있어요. 아픈 영법은 하지 마시고 저병 배영에서 아프시다면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튜빙 운동을 수영 전후뿐만 아니라 밥 먹고 5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뒤편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셨다고 그랬고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깨 안쪽, 가슴의 윗부분이 아파지는 것도 약간 근육이 약해서인가요? 이거는 제 연령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들은 실제로 진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여기를 아프다고 그래요. 자세가 아프신 분들,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나 뒤에 있는 날개뼈가 아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중요한 거예요. 진단에 있어서. 이런 데가 아프시고 날개뼈 쪽이 아프신 분들은 뭐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근막 통증 증후군, 거북목 스마트폰 증후군인 거예요. 자세가 안 좋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근육이 굳어서 필려면 아프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등짝이 아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요. 사실은 자세를 바로 하면 불편해요. 그러시죠?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항상 자세를 여러 가지 저도 해보고 저도 자세가 뭐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저도 해보고 제가 여러분 환자분들을 교육해본 결과 가장 빨리 내 자세를 교정할 방법은 뭐냐면요. 뒷짐지는 방법도 생각했거든요. 뒷짐지어도 자세가 안 좋으신 분은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짐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다기보다 효과적이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제가 슈러깅 엑서사이즈 보여드렸는데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요렇게만 돌리시지 말고 천천히 크게 돌리시고 차렷 자세를 하세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걸 수시로 하셔야 돼요. 일하실 때, 뭐 TV 보실 때, 뭐 장기간 뭘 하실 때 좀 수그러지죠? 그러다 또 푹 피셔서 요게 아니에요. 조금 크게 자세를 딱 하면 뒤에 있는 날개뼈가 좀 모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고 차렷. 그리고 이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뭐 핸드폰 보시고. 이런 자세들을 견갑골이나 일하실 때 자세를 바로 잡는 쉬운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흔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짓구 푸시업.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갑바만 나와요. 이게 아니라 모아서 등짝에 있는 견갑골을 모아주는 방향, 아니면 이런 의자 갖고 버티는 운동, 이런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분은 양촌 김재년 분은 딴 데서 인대가 반쯤 끊어졌는데 수술을 하든지 환자가 판단하라고 특별한 처방이 없었대요. 되게 무책임하신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리치료나 하면서 이대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올려주셨는데 70대 초반 반쯤 끊어졌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뭔가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여건상 연세나 활동도에서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환자분이 증상이 별로 없으시고 견딜만 하시다면 적절한 물리치료나 중요한 운동치료 하시면서 필요하면 약 먹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병은 시간이 갈수록 힘줄이 더 끊어져요. 50%가 70%가 되고 100%가 되고
1cm가 2cm가 되고 5cm가 돼요. 한 병원을 정하셔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간단한 초음파로 파열의 크기가 변한지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원장님한테 안 가시는 게 좋겠네요. 다른 분을 찾으셔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꼭 파열이 더 나빠지는지를 보시고, 파열이 커지지 않는데 별로 안 아픈데 반쯤 끊어졌다고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재 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불편하시다면 수술할 정도의 파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회전근개가 브루스리인데, 브루스리라는 분이 회전근개가 모두 끊어지면 못 움직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모두 끊어져도 열심히 농사 짓는 할머니 계세요. 아이고 왜 수술해? 할 필요 없구나.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아프면 해야죠. 다른 근육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끊어진 힘줄들에서 뭔가가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으면 안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수술을 안 하셔야죠. 그죠? 끊어져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통증과 내 기능과 질병의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팁 중에 하나예요. 6주차 운전하셔도 되나? 수술 후 6주차 하셔도 됩니다. 보조기 푼 다음에는 운전하셔도 되고요. 화물차, 제가 화물차는 운전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화물차 정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전은 보조기 푸신 다음부터 할 수 있고, 가벼운 집안일도 보조기 푸신 다음부터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분 회전근개 파열에 좋은 운동,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스트레칭 플러스 외회전 근력 운동. 부분 파열이건 전층 파열이건 파열이 없는 충돌 증후이건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탁구, 골프 좋아요. 운동, 스포츠 얘기하셨구나. 탁구 괜찮습니다. 탁구는 사실은 90도 이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탁구는 괜찮은데, 탁구 하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탁구만 하시고 이걸 안 하세요. 탁구와 이걸 같이 하셔야 되고요. 골프도 오른쪽이나 왼쪽이냐에 따라 달라요. 오른쪽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충돌이 안 되는 각도예요. 생각해보시면, 스윙해보시면 알 거예요. 왼쪽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골프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하는 것은, 이러면 환자분들 본인이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기억을 하셔서 탁구는 열심히 하고 골프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디딩님도 비슷한 얘기예요.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삐그덕 난다. 다시 시작할 때는 다시 좀 천천히 약하게 슬슬 시작하세요. 좀 무리가 돼서 그래요. 다음에는 석회는 수술할 거 아니라, 김순자님, 석회는 수술할 거 아니고 스트레칭에 좋아졌어요. 오지 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좋아졌다 말씀이고요. 스트레칭이 중요한 얘기예요. 석회 수술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수술한 지 2달째 되신 분인데 상처 부위가 오세다면 따갑고 주변이 좀 아프다. 그럴 수 있어요. 2달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 이상 과정이 아니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고, 이런 데를 자꾸 좀 만져주셔야 돼요. 자꾸 이런 데 안 만지고 좀 이렇게 애지중지하다 보면 너무 이게 민감해져요, 얘네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만져주고, 좀 제가 수술할 때 자꾸 이게 주물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만져주고 자극을 줘야지 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충돌 중에서 회복했는데 격렬한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서킷 트레이닝, 고난도 등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스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스틱을 잘못 짚어서 짚고 넘어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 하셔도 되지만 하시면서 이걸 같이 하십시오. 한두 개만 받고 끝내야겠네, 이제. 80% 회전근막,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면, 저는 보통 완전히 끊어진 경우 2cm 전에 수술하고 권해요. 왜냐하면 2.5cm보다 커지면 수술에도 안 붙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훨씬 3배 이상이에요. 따라서 파열의 크기가 2cm 전에 수술하는 게 좋아요. 증상이 없더라도. 특히 활동적인 50대, 60대 분들은 더 그렇고요. 70대도 당연하고요. 30-40% 마찬가지예요. 30%라 꼭 수술할 거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필요는 이 수술은, 어깨 수술과 정형외과 수술의 대부분은
삶의 질이에요. 암은 수술하라고 권하죠. 문제가 아무 증상이 없어도. 하지만 어깨는 정형외과 수술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픈 걸 참고 수술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수술하고 잘 쓰셔야죠.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서 결정하는 거지 50%는 수술하고 30%는 안 한다. 30%는 무조건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오늘 들으시는 운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또 하나 중요한 거 적절히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파열이 있다면 체크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좋아지셨다. 거네요. 승모근이 너무 단단해져요. 이것도 자세일 가능성이 많아요. 환자분. 승모근 자세. 자꾸 마사지나 이런 안마로 풀어주시고요. 자세 바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뭐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도 거의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 딱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깨는 굳지 않게 스트레칭 운동, 수시로 아픈 게 있으면 아프게 각도 유지하시고 충돌이 어깨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외회전 운동 밥 먹고 5분씩 10분씩 잊지 마시고 하고 싶은 스포츠 다 하셔도 되지만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뭔가 내 생활에서 자세가 웅크리고 있거나 충돌을 뭔가 유발하는 자세를 자꾸 취한다면 그런 분일수록 적절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어깨 어때요? 하고 여러분 동료 주변에서 여쭤보시면 어깨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잘 어깨 운동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